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안전 일반 제2과목으로 들어갈 건데요. 앞에서 이제 법령할 때는 그 조문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읽고 또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좀 빠른 템포로 나가겠습니다. 26번부터 보죠.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에 26번입니다. 이 문제 처음 등장한 건데요. 지금까지 기출에서 보지 못하는 문제들이 잘 등장하는 게 우리 시험의 특성인데요. 리스크, 관리의 용어 정의입니다. 그 지침이 있어요. 리스크가 뭐죠, 우리가? 위험성. 그래서 위험성 관리 용어 정의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코샤 가이드 가지고 낸 겁니다. 코샤 가이드 X-1 2014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은 왜 없냐, 이게 한번 제정이 되면요 크게 변형이 없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14 리스크 관리의 용어 정의에 대한 지침이다. 처음 등장한 거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 보죠. 특정 목적에 영향을 주는 긍정 또는 부정적 상황의 발생 기회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성이라고 해석되어 있지 않죠. 리스크를 어떻게? 불확실성이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정의가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요. 리스크를 어떻게 했다고? 불확실성. 다시 한번 리스크가 불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특정 목적에 영향을 주는 긍정 또는 부정적인 상황의 발생 기회에 대한 불확실성이 바로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 통합인데 리스크 애그리게이션이 통합한다는 뜻입니다. 전체 리스크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수의 리스크를 밑줄 쳐볼게요. 하나의 리스크로 통합한다. 하나의 리스크들을 전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뭉뚱그려서 통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리스크 프로파일. 조직 또는 단체에서 관리 대상이 되는 리스크의 우선순위 밑줄. 우선순위. 프로파일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에 관한 설명이다 해서 프로파일은 뭐야? 우선순위. 프로파일은 뭐야? 그러니까 파일을 나누는 거죠. 하나씩 우선순위대로. 그 다음에 리스크 수준 판정, 리스크 이밸류에이션, 리스크 또는 리스크 경감이 수용할 만한 수준인지 밑줄 한번 쳐볼게요. 수용할 만한 수준.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acceptable. ACCPT, acceptable. 수용할 만한 수준, acceptable이라고 쓸게요. acceptable. 수용할 만한 수준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주어진 리스크 기준과 리스크 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수용할 만하냐, acceptable 하냐, 이게 따지는 게 뭐야? 수준을 판정한다. 그래서 판정이 우리가 evaluation이죠. 리스크 evaluation의 판정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기준, 리스크 크리테리아. 이게 기준인데요, 영어로. 리스크의 유의성 밑줄 한번 쳐볼게요. 유의미하다는 뜻이죠. 의미가 있다. 유의성, significance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항목이다. 그래서 유의성입니다. 유의미하냐. 그러니까 기준이니까 여기까지가 의미가 있고 그걸 뭐 초과하거나 또 그 미만할 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유의성을 따지는 것이다. 판단하는 것이다.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리스크 매트릭스죠. 매트릭스가 무슨 말이야? 영어로. 매트릭스가. 행렬이죠, 행렬. 매트릭스가 뭐야? 행렬 어떻게 생겼어요? 수학에서 보시면 뭐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2x2 행렬인데요. 요게 옆으로 가는 게 행이죠? 행. 요렇게 수직으로 가는 게 열이죠?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열. 다시 한번. 열. 이 행렬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3과목에서도 중요하죠.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해서. 그래서 얘는 뭐야? 몇 행 몇 열이죠? 행으로 치니까 행이 두 개 있죠? 2행. 그 다음에 요거는 2열이죠? 우리가 1열 종대로 모여 이렇게 하잖아. 그 1열 종대로 모이면 이렇게 모여야 돼? 이렇게 모여야 돼? 아까 얘기했지만 행, 열이니까 이렇게 세로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1열 하면 누구야? 1, 3. 그 다음 2열 하면은 2, 4. 1행 하면은 1, 2. 그 다음에 2행 하면은 뭐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애냐? 1행에 있으면서 동시에 2열에 있죠. 그러면 1행 나와 할 때 나가고 또 2열 나와 할 때 나가겠죠. 그래서 매트릭스는요, 바로 행렬 조직입니다. 뭐라고? 행렬인데, 리스크 매트릭스다.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범위를 구분하여, 다시 한번 가능성과 결과. 매트릭스를요, 가능성,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범위를 구분해서 리스크 등급을 표시하고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능성과 결과.
가능성과 결과, AND가 나왔으니까 두 개 나온 거죠? 대한 범위를 구분해서 리스크 등급을 표시하고 리스크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이게 뭐야? 리스크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정의이기 때문에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 따라서 그냥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의는 하나의 약속이다. 그래서 암기인데 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범위를 구분해서 리스크 등급을 표시하고 리스크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도구다. 이게 뭐야? 리스크 매트리스입니다. 이게 처음 등장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타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또 나와도 다른 식의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밑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죠. 27번입니다. 안전교육의 단계별 과정 중에서 그럼 안전교육의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거기 보시면 밑에 보니까 교육의 3단계 처음에는 뭐야? 지식,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태도. 그래서 그렇죠. 지기대 이렇게 해야죠. 지식, 기능, 태도. 지기대 사투리 한번 써볼게요. 지기태입니다. 지기태. 지식, 기능, 태도인데 그 단계별 과정 중에서 무슨 교육? 태도 교육이니까 3단계죠? 3단계가 태도 교육이에요.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교육의 3단계 보겠습니다. 1단계는요, 지식 교육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죠. 지식의 습득과 전달입니다. 강의 및 시청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지식 교육이다. 이해가시죠? 2단계를 갑니다. 기능 교육이야. 기능 교육은 어때? 내가 어떤 걸 배웠어. 배웠으면 그걸 한번 내가 써먹는 거죠. 경험과 적응이다. 밑줄 쳐볼게요. 현장, 실습. 그러면은 실습 교육을 통해서 경험을 체득하는 단계가 바로 2단계입니다. 기능 교육이죠. 그러면 그게 한번 내가 지식을 습득을 했고 한번 내가 따라해 봤어. 선생님들 잠깐 절 보세요. 제가 좀 지식 전달했죠. 선생님 배웠어요. 뭐야? 1단계죠?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복습 좀 해보세요. 복습 한번 했어. 그럼 몇 단계야? 2단계죠. 거기까지만 하면은 이게 오래 기억하면 좋은데 또 까먹죠. 이거 어떻게 돼? 계속 반복을 해야 되죠. 그 반복이 막 몸에 체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해서 뭐 체화됐다. 체화. 어떻게 체화되죠? 습관을 해야 돼. 습관. 그래서 태도 교육은 다른 말로 습관 형성입니다. 습관 형성. 태도가 뭐라고? 습관 형성. 태도가 뭐라고? 습관 형성. 습관. 그래서 태도가 습관 형성인데 키워드가 뭐야? 안전행동은 습관화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밑에 한번 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육 3단계가 뭐야? 지식, 기능, 태도 교육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식, 기능, 태도. 태도 이꼴 뭐라고? 습관화 시키는 거였죠?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그 내용을 들어가니까 지식교육, 안전의식의 향상, 안전의 책임감 주입, 기능 태도 교육에 필요한 기초 지식 주입, 작업에 필요한 안전 규정의 숙지. 밑줄 쳐 있죠? 안전 규정의 숙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규정의 숙지니까 규정을 내가 읽어보고, 그죠? 읽어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는 거야. 그 다음 공정 속에, 공정, 프로세스 속에 잠재된 위험 요소의 이해다. 그 지식은요, 하나 이제 공부하는 거야. 두 번째입니다. 기능 교육이야. 전문적인 기술 기능, 안전 기술 기능, 방어 장치 관리 기능, 이런 기능을 이제 한번 따라해 본다. 세 번째입니다. 태도 교육. 천천히 보죠. 표준 작업 방법의 습관화. 공구 보호구의 관리 및 취급 태도의 밑줄 쳐봐. 태도의 확립. 태도가 써 있죠? 네. 작업 전후 점검 및 검사 요령의 정확화 및 습관화. 습관화 앞에 보니까 정확화도 있네요. 그죠? 그 다음 안전 작업의 지시 전달, 확인 등 언어 태도의 습관화 및 정확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처음에 알았어.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봤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태도 교육은 그것을 내가 체화시키는 거니까 어때?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거죠. 습관화, 정확화. 해봐. 습관화, 정확화. 습관화, 정확화. 그래서 태도의 이꼴 습관화 또는 뭐야? 정확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태도는 뭐다? 태도 교육은 정확화, 그 다음에 습관화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문제 한번 확인해 보죠. 아, 근데 이 문제 너무 쉽네요. 태도가 습관화라고 외웠죠. 1번에 습관화 있어요? 2번에 태도의 확립 있어요? 3번에 정확함의 습관화 있어요? 4번에 정확함의 습관화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작업에 필요한 안전 규정을 숙지한다. 이건 뭐야? 1단계죠? 규정 내가 열심히 읽어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아는 거죠? 이거 몇 단계야? 1단계. 그 다음 시험 문제에서 출제 가능한 것이 그 교육 내용 가지고 이제 짝짓기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28번 갑니다. 이 문제는 기출의 반복이죠. 여기다 써볼게요. 기출 반복. 28번은 기출 반복입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2022년 시험의 특징은요. 기출의 반복이 꽤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습 지도 원리입니다. 뭐라고? 학습 지도. 그러면 학습 지도의 원리니까 선생님들이 해당해? 제가 해당이 돼요? 제가 해당이 되는 거죠? 제가 지도하는 사람이잖아. 그 선생님들도 이제 누군가 지도를 하겠죠. 나중에. 저처럼 또, 강의도 좀 하시고, 산업안전, 보건이 뭔지 뭐 강의하실 건데, 그럼 학습 지도의 원리를 이제 배우는 거야. 학습 지도. 원리다. 원리가 전체 몇 개 있냐면 8개가 있어요. 몇 개 있다고? 8개. 일단 암기법 한번 따볼게요. 일단 거기 보니까 암기법 돼 있죠? 네. 학습 지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뭐야? 강의하는 사람이죠? 강의자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연사라고 할 때 있죠? 연사 자기 해봐. 연사 보고, 아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강의 들을 때 처음에 열심히 들으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지루할 것 같으면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그죠? 연사 자계 해봐. 연사 자계 통과 목직. 통과 목직이야.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학습 지도하니까 누가 지도하는데 강사, 연사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연사부터 시작해봐. 연사 자계 통과 목직. 연사는 그만 자계. 나도 잘 테니까. 통과 목직. 됐습니다. 그러면 연자가 뭘까요? 거기 밑에 보니까 8호가 있죠? 자연성의 원리입니다. 사가 뭘까요? 사회와의 원리. 자가 뭘까요? 자기발동이나 자발성입니다. 개가 뭘까요? 개. 개별의 원리죠? 통이 뭘까요? 통합의 원리. 어디 있어요? 사호에 있죠? 과는 뭘까요? 과학성의 원리. 목은 뭘까요? 목적의 원리. 육과의 목적의 원리 있죠? 근데 직은 뭘까요? 직관의 원리. 직관의 원리에 있어요? 네. 오 있죠? 네. 오 밑줄 한번 쳐볼게요. 직관의 원리. 가르칠 때요. 가르칠 때 막 말로 떠드는 것보다 직관. 그러니까 직관은 직접 경험의 원리거든요. 직관이 뭐라고? 직접 경험의 원리에 동의합니다. 직관의 원리가 뭐라고? 직접 경험의 원리. 다시 한번. 학습 지도의 원리는 단순하게 암기를 해야 돼. 8가지. 해봐. 학습 지도하는 거니까 강사인가 연사인가? 연사 자계 통과 목직. 연사님은 주무시게 연사 자계. 내가 통과 혼자 할 테니까 묵직하게 내가 통과하나 봐요. 다시 한번. 연사 주무시게 연사 자계 통과 목직. 다시 한번. 연사 자계 나중에 되면 기억이 그건 기억이다. 연사 자계. 그 다음에 뭐였지? 통과 목직까지 기억해. 이게 뭐야? 학습 지도야. 그러니까 연상할 때 지도한다 강사 연사. 지도한다 강사 연사 주무시게 자계 통과 할 테니까 통과 목직.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연서부터 읽습니다. 연이 뭐야? 자연성의 원리. 누군가 가르칠 때요. 학습 지도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야. 그러니까 자연성이라는 뜻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야. 존중하고 학습자에게 어떤 압박감, 구속감을 주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원리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너무 막 억압적으로 하지 말고 자유스럽게.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떤 분위기였어? 어렸을 때. 나와 이 새끼 알아가지고 무조건 두드려 패는 그런 원리는 좀 압박감의 원리잖아요. 그 압박감의 원리가 안 좋고 뭐야? 자연성의 원리다. 제가 주로 좋아하는 원리네요. 자유로운 분위기. 그 다음에 사가 뭐야? 사의 원리니까 혼자 하면은 좀 재미없지 않아요? 어울려서 하는 거야. 한번 보자. 3호. 학생이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그들이 소속된 각종 사회에 뭐하여? 참여하여 원만한 사회관계를 맺어가고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원이 되도록 학습을 지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밑줄 쳐볼게요. 참여. 지금 이 문제 하나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은사 자기에서 자죠. 자가 뭐야?
자기 활동의 원리. 아까 자연성에서는 연이었잖아요. 근데 자는 뭐예요? 자발성 또는 자기 활동입니다. 다시 한번 자가 뭐라고? 자발성. 생각해봐.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좋죠, 공부를. 그 자발성의 원리가 자기 활동의 원리인데 학습자 스스로 미쳤죠? 학습자 스스로.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내적 동기라고 하죠? 네. 아니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고 싶어 우러나와서 공부를 해야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자발성, 또 자기활동, 또 내적 동기. 그 다음에 개가 뭐야?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그죠? 이해하는 수준도 다르고 자기 경험 달라요. 그래서 개별화의 원리는 학습 지도를 할 때 개인 차이를 감안하여. 개인 차이를 감안하여 밑줄. 그 다음에 통과 목적으로 갑니다. 가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보자. 고개 드시고. 연이 뭐야? 자연성의 원리. 사가? 사의 원리. 잘하시네. 자는? 자발성. 자기활동. 그 다음 개별의 원리. 연사 주무시개 자개. 그 다음에 내가 통과할 테니. 통합니다. 이제부터 통부죠. 통이 뭐냐면 통합의 원리야.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건 사실 좀 어려운 건데, 학습을 통해 가지고 지적인 능력, 지적, 그러니까 머리만 좋은 거, 이런 거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정의적, 기능적 분야로 확대해서 학습자를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게 뭐라고? 통합교육이죠, 통합교육.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거죠. 인격적으로. 그래서 정의적, 기능적 분야로 확대하여 학습자를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죠. 이게 뭐야? 통합의 원리다. 그 다음에 과가 뭐였어요? 과학성의 원리. 과학성의 원리다.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7. 과학성의 원리. 자연이나 사회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법칙 등을 적절하게 지도하여 학습자의 논리적 사고력을 충분히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리. 그러니까 뭐 주먹국으로 하지 말고 과학성의 원리니까 기초적인 지식, 법칙 등을 먼저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뭐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들어봤죠? 네. 아까 우리 행렬이 뭔지, 매트릭스 조직이 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과학성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지식이나 법칙 등을 적절하게 지도한다. 그 다음에 이제 목으로 갑니다. 목은 또 뭐였어요? 목적의 원리입니다. 옆에 선생님 읽어주시죠. 목적의 원리. 이 목적의 원리, 학습자는 학습 목표가 분명하게 인식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학습 활동을 하게 된다는 원리. 목표가 분명하다. 목적이라는 게 목표죠? 네. 다시 한번. 목적이 뭐야? 목표. 목적이, 야, 너 공부 왜 하는 거야? 인생을 좀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목적의 원리가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게 인식되었을 때 밑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직이 뭐야? 직관의 원리는 직접 경험의 원리다. 읽어보죠. 우리 선생님. 직관의 원리 읽어주십시오. 직관 원리, 직접 경험의 원리, 언어 위주 설명보다 구체적 사물을 제시하거나 학습자가 직접 경험해보는 교육을 통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원리.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우리 뭐 할 거야? 학습 지도죠. 지도는 누가 하는 거야? 강사, 연사가 하죠? 연사, 주무시개 내가 통과할 테니 통과, 목직. 다시 한번. 연사, 자개, 통과, 목직. 앞에 쳐다보시고 저 보세요. 학습 지도, 학습 지도. 누가 해? 강사가 한다 이거야. 연사가 하지? 떠드는 사람이 연사야. 연사, 주무시개 내가 통과할 테니 통과, 목직. 연사, 자개, 통과, 목직. 암기할게요. 연, 자연성의 원리. 사, 사회의 원리. 자, 자발성 또는 자기활동의 원리. 개, 개별화의 원리. 통, 통합의 원리. 과, 과학화의 원리. 목, 목적의 원리. 직, 직관의 원리. 이제 설명을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2개씩 할게요. 자연성의 원리가 뭐죠? 자연스러운 분위기. 이런 분위기, 그죠? 그 다음에 사회와? 분위기에 어울려서. 참여한다, 어울려서. 선생님. 자개 할게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스스로 참여해야 된다. 스스로 참여. 그다음 개별의 원리. 개별 수준에 맞춰. 수준에 맞춰 수준별 학습을 한다. 솔직히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그 교육에서. 선생님 뭐죠? 통과 목적할 때 통과 한번 해보죠. 통합의 원리. 통합의 원리. 그러니까 학습이
그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간 자체를 전인적인 전인적이 기억이 났어요. 네. 과는 뭐야? 화학성의 원리. 예. 화학성의 원리는 이게 교육이 논리적 사고력.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만들면 안 되고 키워드가 있어. 키워드를 얘기해야지 제가 그냥 그래요. 사고력 키워드예요. 기초적인 지식이나 법칙. 선생님, 목직입니다. 목적의 원리,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직, 직관의 원리, 어. 경험 등을 이용해가지고. 직접 경험의 원리다. 오케이. 언어 위주보다는 경험하게 해라. 다시 한번 학습 지도의 8원칙. 연사자계 통과. 연상 어떻게 그랬어? 지도는 강사 연사가 하지? 연사 주무시게 연사 자계 통과 목직 내가 통과할 테니. 그러면 거기에 28번 정답 찾아볼게요. 학습지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원리가 외워봐. 연사 자계 보이시죠? 연사 자계에서 다 나왔네요. 사 자계 나오죠? 통과 목직 끝났죠? 도미노 이론의 원리 이게 뭐야? 누가 얘기한 거야? 하인이 넘어지는 거 도미노 이론. 도미노가 뭔지는 아시죠? 하나가 무너지면 옆에 있는 것까지 무너지는 거죠. 선생님, 건축도 전문가시니까 붕괴 도계의 차이점 좀 설명을 해주세요. 누가 물었어요? 붕괴는 외부 힘에서 거기는 스스로 무너지는 거. 맞아요. 옆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게 붕괴. 나 스스로 무너지는 게 도계. 인생은 이거하고 또 비슷하지 않아요? 누군가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게 붕괴고, 너 때문에. 나 스스로 자면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가치가 내가 대단히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또 스스로 또 도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스스로 무너지는 게 도계고, 누구 때문에?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옆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게 붕괴죠. 근데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이 나는 사고가 붕괴사고죠. 도계사고라는 말도 들어봤지만 도계는 뭐 너무 무거운 게 있을 때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 뭐 스스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이 무너지는 건데 이게 도미노야, 도미노. 이렇게 도미노.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여기 하나가 딱 넘어지니까 옆에 것까지 넘어지는 게 이제 우리가 뭐야? 도미노 이론이죠. 도미노 이론의 주창자가 누굽니까? 하이니는 직업이 뭐였어요? 보험 회사 직원.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수천 건의 사고를 목도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뭘 연구하냐? 사고의 전문가야, 사고. 도대체 사고가 나서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뭐 병원을 가야 되고 목숨을 잃을 때도 있고 이런 사고를 보면서 이 사람이 도미노 이론의 창시자인데, 도미노가 있는데 몇 가지 도미노가 있죠? 5가지. 1 도미노, 2 도미노, 3 도미노, 4 도미노, 5 도미노인데 이걸부터 1단계, 2단계를 할게요. 그럼 1단계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인리의 주장에 의하면 도미노의 1단계가 뭐야? 우리가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가 제어의 통제 부족. 통제 부족. 그거는 하인이 다음 사람인 프랭크 주니어 버드란 사람이었어. 이게 왜 이러냐면요. 나는 법령은 좀 어려워. 근데 이 과목 나한테 쉬워. 나 잘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막상 또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도 않아요. 만만히 보시거든요. 하인리를 그렇게 많이 알아도 하인리는 우리 안전에 있어서 안전의 아버지였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몰라. 그러면서 내가 나 안전관리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 시중에 그 안전과 재해에 관한 이론서가 아주 얇게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학자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책이 많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뭐야? 안전화 역사가 짧아요. 이 하인리가 처음에 주창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100년 전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처음인데 그 뒤에 나온 학자들을 해봐야 10명이 안 돼요. 근데 경영학은 배워봤지만 학자가 좀 많아요. 아마 수백 명은 될걸요? 그죠?
그래서 이 과목은 공부하기는 되게 쉬운데 그 쉬운 것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하세요. 봅시다. 이 하이니 좀 이제 공부할 건데 이 하이니 문제 여기 있나요 혹시? 하이니 문제가 정리해 나왔나? 좀 넘겨볼까? 조금 나오네 조금. 37번에 있고 38번도 좀 있죠. 하이니라고 써 있죠. 오케이. 거기 하이니 문제도 좀 있네요. 123페이지에. 123페이지에. 보이세요? 네, 그 얘기 좀 합시다. 거기 우리 학자 이름 한번 얘기해 볼까요? 10명도 안 되는 학자. 해봐. 하이니. 하이니 있죠? 그 다음에 프랭크 주니어 버드가 있어요. 그 다음 시몬주 하니까 침대 생각 안 나죠? 시몬주 침대. 또 콤패스. 그 다음에 노구치 하니까 약간 일본 학자 같지 않아요? 노구치.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해봐. 안 보고 한번 해봐. 하이니. 그다음 프랭크 주니어 버드. 그 다음에 위버드 있긴 해요. 네. 요거는 이제 그쪽 다른 파트고 지금 여기는 지금 뭐 얘기하는 거면 제 비용 코스트 방식 주창자인데 누구 있다고? 시몬즈. 그 다음에 콤패스, 노구치. 또 아까 저 위버드 있고 위버. 또 거기 좀 이렇게 남미 분인데 차베스? 차베 타키스 아니야? 차베 타키스. 차베 타키스 선생님들 해봐. 차베 타키스라니까. 차베 타키스. 예, 네, 남미분이 남미분.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이름이 좀 낯설어. 우리도 좀 외워야지 뭐. 차베 타키스. 좀 재밌어 이쪽 파트 해볼게요. 그러면 이 도미노 이론 나왔으니까 지금 도미노 이론 나왔잖아요. 이 멘트가 나왔으면 그 다음 시험에서 도미노 이론을 물어보지 않겠어요?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냥 뭐 이 문제 답, 그래 나는 학습지대 원리 8개 외웠으니까 끝났어. 연사, 주무시게, 자게, 통과, 목직 됐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멘트 하나하나를 가지고 또 깊이 있게 들어가 보셔야 돼. 다음 시험에 나올 예상 문제라는 얘기죠. 봅시다. 하이니는요,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수천 건의 사고를 보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사고라는 게 참 무섭다. 무섭다.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사고는 왜 나? 이거 고민을 했어요. 지구상에 그거를 공부를 해서 어떤 발표를 해서 지금까지 이게 100년 전 학자인데 지금까지 이 이론이 살아남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이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 사고가 나기 전에는 뭐가 있을까? 원인이 있겠죠. 그죠? 이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사고의 얘는 무슨 원인이야? 바로 앞에 있는 직접 원인. 다른 말로 1차 원인이야. 그러면 사고의 바로 앞에 있는 원인만 제거하면 될까 했는데 이 원인 앞에 또 다른 원인이 있어. 이 원인을 제공하게 된 또 다른 원인. 얘를 뭐라 그래? 2차 원인. 다른 말로 간접 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사고 앞에 있는 게 뭐라고? 직접 원인. 1차 원인이고. 이 원인을 제공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2차 원인. 다른 말로 간접 원인입니다. 여기부터 헷갈리면 공부 어려워요. 그럼 사고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칠 수 있죠. 근데 안 다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 넘어졌는데 나도 멀쩡해, 얘도 멀쩡해. 이거 뭐라 그래? 아차 사고. near accident. 한 번 더. near accident. 사고는 사고인데 아무 일도 안 생긴 사고 있어요. 무상해, 무손실. 무상해, 무손실. 오케이. 근데 여하튼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는 상해. 이렇게. 재해라는 뜻은 무슨 말이야? 물건이 깨지거나 상해는 사람이 다치거나 이걸 재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질문 첫 번째. 어떤 원인이 있으면 사고가 발생을 할 건데 필연적이다, 우연적이다? 필연적이다. 콩 심은데 콩 나듯이? 맞아요. 원인과 사고의 관계는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꼭 상해나 재해가 발생할까요?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건 우연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안전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공부할 때, 안전 공부할 때 그냥 답만 열심히 외우는 공부 재미없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 누군가는 이 연구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했어요. 논문도 쓰시고. 그러면 하인리는 이런 기발한 발상을 합니다. 이런 기발한 발상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고는 막을 수 있다. 뭐라고요? 막을 수 있다. 필연적이라면서요. 어떻게 막아요? 얘를 없어. 없애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발한 발상이죠. 네. 원인만 제거하면 사고 안 생기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인리의 재해 예방의 4원칙. 뭐라고? 하인리의 재해 예방의 4원칙이라고 또 배워요. 여하튼 하인리 생각은 기발합니다. 그러면 사고 직전에 있는 원인은 뭐야? 1차 원인 또는 뭐야? 직접 원인이라고 하고 이 원인을 제공하게 된 또 다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뭐야? 2차 원인 또는 간접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멘트가 이렇게 나와요. 하인리는 직접 원인을만 제거하게 되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맞아요. 그런데 이 하인리는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도미노 이론을 발표하면서 1단계를 뭐라고 했냐면 1단계가 뭐였어요? 1단계가 사회적인 환경과 유전적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과 원인 맨 앞에 있는 1단계가 있어요. 1단계. 1단계 뭐야? 사회적 환경부 환경과 유전적 결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뜬금없는 소리 같지 않아요?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결함인데 이분이 발표할 때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사회적 환경이라는 게 어때? 그 당시 안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무슨 안전이야,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안전이 지금 뜨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지 않아요? 그전에는 작업 현장에 사람 다치는 거는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인식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지금 지배적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결함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DNA가 안전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쓰는 DNA야.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가 바로 개인의 결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의 결함. 무슨 결함? 개인적 결함. 개인적 결함. 3단계가 뭐죠? 3단계. 불완전한 행동 또는 기계의 불완전한 상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4단계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4단계가 뭐야? 사고. 5단계가 재해 또는 상해죠. 그러면 4단계와 5단계를 가지고 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맞다라고 해요. 사고 뒤에 재해 있죠. 그러면 사고 뒤에 재해가 있는데 여기 앞에가 뭐야?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 따라해봐. 불완전한 행동은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상태는 기계 상태가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행동, 막 불완전하게 떨어. 이 사람이 지금 몸이 안 좋은가 봐. 기계에도 나사가 풀려 있어. 불완전한 상태야. 그럼 당연히 뭐가 발생해? 사고 발생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론을 제기하는 학자 많지 않아요. 물론 한 분이 계시긴 한데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하인리의 생각은요. 이 도미노가 한번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쭉쭉 무너져서 사고 나고 재해까지 간다라는 건데 이 하인리의 업적은 이 업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발한 얘기 아까 어떤 거 했다고? 요 3단계 사고 직전에 무슨 원인? 1차 원인, 직접 원인만 딱 제거하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해볼게. 1단계가 뭐야?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결함. 2단계 개인적 결함. 3단계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사고 때문에 4단계 사고 발생하는 것이고 5단계 재해가 발생한다. 여기까지 외웠죠? 그런데 뒤에 학자들은 후발주자죠. 후발주자들의 단점은 뭐야? 하인리의 얘기에서 뭘 찾아야 돼? 뭔가 좀 내가 좀 끼어들 틈을 발견할 거 아니야? 그 다음 학자가 누가 등장하죠? 버드입니다. 버드. 하인리 다음에 유명한 게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한 버드입니다. 그러면 프랭크 주니어 버드라는 사람을 좀 볼게요. 재미있는 얘기 하는 거니까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버드는요, 하인리의 주장에서 어떤 허점을
파고들었어요? 하이니의 주장은 말이야, 사고 발생 직전에 있는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 기계 상태만 제거하면은 사고 안 발생한다. 그 말엔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하냐? 야, 직접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말고 요거 몇 단계? 2단계를 강조합니다. 2단계. 2단계가 뭐였어요? 무슨 원인? 개인적인 괴로움. 아니, 원인 중에서 직접 원인이야, 간접 원인이야? 완전. 알아듣겠죠, 이제. 1차 원인 말고, 그러니까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1차 원인 말고, 그 전에 근본적인 원인은 뭐야? 2단계인? 간접 원인. 오케이. 이 간접 원인도 제거를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야. 근데 이 간접 원인을 똑같이 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해? 근본 원인을, 근본 원인.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포엠이야, 포엠. 그래서 버드의 업적은 하이니가 3단계만 제거하면 되지라고 했지만 버드는 뭐야? 아, 뭔 소리야. 2단계가 더 중요한 거야.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제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2단계를 우리가 개인적 결함이 아니고 뭐야? 근본 원인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버드의 업적은 뭐야? 포엠입니다. 버드의 뭐야? 포엠. 그래서 버드의 포엠 열심히 외웠죠. 뭐야? 맨, 머신, 미디어, 머티리얼. 머티리얼 아니고 미디어, 매니지먼트. 그래서 이 버드는요, 좀 더 생각을 더 하게 만들었어요. 아, 그렇지. 사고 앞에 있는 바로 그 원인만 제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근본적 원인인 간접 원인까지 제거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는 강사가 많지 않습니다. 좀 보세요. 요 버드가 강조한 건 바로 포엠인데 M자가 들어가는 게 4개 있대요. M자 어디 들어간다고? 몇 단계? 2단계. 2단계. 한번 써볼게요. 맨, 머신, 메디, 미신, 미디어. 미디어, 매니지먼트. 제가 요 강의를 공무원 쪽 그 방재 안전직 그 강의를 또 제가 한 6년 전부터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파트를 가르쳐요. 안전관리 파트를. 그래서 이쪽을 제가 많이 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버드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포엠인데 이게 이제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이 근본 원인에 한번 해석해 볼게요. 맨이 뭐죠? 사람들이죠. MAN이면 한 사람이거든요. MEN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교재에는 MAN 써 있고 어떤 교재에는 MEN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머신은 기계죠. 그다음 미디어가 뭐야 이게? 매개체죠. 미디어. 매니지먼트는 관리고요. 모르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미디어. 생각해보죠. 선생님, 이 MEN 또는 MEN 사람들인데 이게 뭐죠? 아까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뭐야? 그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작업자가 가지고 있는 기계의 불안전 상태죠. 거기까지 이해 갔는데 여기서 맨은 뭐죠? 이 작업자의 불안전한 상태나 불안전한 행동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죠. 잘 보세요. 지금 여기인 요 사람이 대단히 불안전하게 지금 떨고 있고 기계도 불안전하게 지금 상태가 나사가 빠져 있어. 사고 발생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유발하게 한 근본 원인을 얘기한 사람이 버드야. 네. 왜 생겼대? 이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 사고가. 사람들 때문에, 머신 때문에, 그 다음에 미디어 때문에, 매니지먼트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야, 버드가. 됐지? 그럼 얘기 좀 해볼게. 이 맨은 뭐죠? 인간의 뭐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불안전하게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을 불안전하게 떨게 만든 요소가 4가지가 있대. 맨은 뭘까? 경영자? 경영자? 동료? 네. 그런 동료? 사람들의 이제 구성원들. 구성원들. 그렇지.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맨날 나를 막 이렇게 쪼아대. 그럼 내가 뭐 하게 돼? 불안전한? 상태가 되죠. 아니, 불안 상태 선생님 그 기계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말을 똑바로 하셔야 돼. 불안전한 행동이겠지, 사람은. 행동. 어떤 사람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 상태를 같은 거로 이해하세요.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이고 기계의 불안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근데 이 사람이 불안전한 행동을 하거나 기계의 불안전 상태를 유발한 것은 바로 뭐야? 사람들이야.
그게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부하직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머신은 뭐야? 얘가 기계에 대한 어떤 작업적. 뭐 매뉴얼도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회사,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한 정보도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이 불완전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겠지, 기계가.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는 뭐야? 관리자가 관리를 안 해. 그러면 내가 불완전한 행동이나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겠지. 거기까지 이해가 갔어. 미디어가 뭐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해석이 하나도 안 되죠. 매개체가 뭐야? 위에 쳐다보세요. 뭐가 있어요? 형광등. 형광등 불빛이 어두우면 어떨까? 공부하시기 힘드시죠?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가 나올 수 있겠죠. 바로 뭐냐면 작업과 관련된 겁니다. 작업. 그래서 미디어는 무조건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작업 방법, 작업 환경을 얘기하는 거야. 작업과 관련된 게 다 미디어야.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제가 미디어가 뭐야? 매개체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뭐야? 작업과 관련된 작업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작업 환경 대표적으로 그거거든요. 뭐 형광등이 제대로 끼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불안한 행동과 불안한 상태에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만 시험에서 잘 물어요. 뭐라? 작업과 관련된 작업.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버드는 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하이니의 1단계를 또 뒤집어 엎었어요. 아까 하이니는 원조죠? 네. 1단계 뭐라고 했어요? 사회적인 환경과 유전적 결함이라는 좀 특이한 멘트 썼죠. 근데 버드는 실질적으로 1단계를 바꿨어요. 뭐야? 통제 부정. 매니지먼트를 강조하면서 관리자들이 통제를 안 한다. 그것 때문에 사고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관리자의 중요성이 커졌죠. 네. 누구 때문에? 버드 때문에. 하이니는 그냥 야, 사회적 환경 때문에 처음에 시작되는 거야. 유전적 결함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버드의 업적은 바로 약간 경영학적으로 뭐야? 야, 통제, 관리, 컨트롤이 안 돼. 그것 때문에 근본적 원인인 포화이 발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가 유발돼서 사고 났고 재해 난 거야. 이렇게 했어요.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저는 생각해 보건데 두 분 다 맞아요. 두 분 다 맞는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수험생이니까 아 그래 양대 산맥이야. 하이니와 버드는 사실은. 그런데 그 뒤에 나온 학자들 중에서 이제 아류들이 있어. 아류. 누가 있다고? 하이니 거를 따라하려고 했고 버드가 등장하니까 이제 따라할 게 없네. 그래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웨버가 있어. 웨버. 위버라고 하기도 하고 발음은 이렇게 써 있거든. 성함이 WEAB에서 뭐 웨버라고 초짜하기도 하고 위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류야. 누구 아류냐면 하이니의 아류야. 한번 해볼게. 웨버의 도미노 이론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해볼게. 뭐야? 사회적 환경이나 유전적 결함 비슷해요. 그냥 유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이니가 뭐라 했죠? 개인적 결함이라 했죠. 이 사람은 살짝 2단계를 가지고 뭐라고 했냐? 인간의 결함이다. 처음에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따라한 사람이 다 있지? 그러니까 개인의 결함이 아니고 위버는 이 도미노 이론에서 2단계를 바꿔치기 하겠죠. 뭐 인간의 결함으로. 그래서 시험 출제할 때 하이니 거 할 때 똑바로 외우셔야 돼요. 해봐. 1단계 뭐라고?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결함. 2단계. 개인적 결함이야. 이 개인이라는 것은 person 한 개인이죠. 근데 이거는 인간, 모든 인간, people, human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인간의 결함이라고 출제하면은 다른 사람이야. 누구? 웨버. 이렇게 출제하면 정말 어려운 시험이에요. 공부를 대충 하면은 뭐 개인이나 인간이나 그게 국어적으로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르다니까. 뭐 때문에? 아류작이 나타났거든. 위버. 그래서 외우실 때 따라해봐. 웨버죠? 이응. 인간. 웨버 웨버 이 인간이 따라했다니까. 누구를? 하이니의 개인적 결함을 웨버가 인간의 결함이라고 바꿔주겠어요. 재밌죠? 오늘 세 분 배웠습니다. 하이니 배웠고, 버드 배웠고, 그 다음에 하이니의 아류인 웨버를 배웠습니다. 웨버는 인간의 결함. 시험에서 지금 보시면 지문 짧아요, 길어요? 짧죠. 만약에 하이니의 주장이 아닌 것은
개인적 결함을 인간의 결함 바꿔치기 하면 이게 틀린 표현입니다. 이건 웨버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안전관리는 처음 공부하실 때 제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자꾸 답만 해오려고 하시면 안 돼. 29번입니다. 산안법상의 안전보건 교육에서 다음 작업의 특별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요 사실은 법령에서 나올 법 문제인데 이것도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았어요. 보세요. 작업명인데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쳐봐 프레스 기계입니다. 프레스니까 기계죠. 프레스가 뭐 하는 거야 일단 압착해가지고서는 물건 만들 수 있는 기계인데, 프레스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은 특별 교육 대상이거든요. 특별 교육? 무슨 교육? 이 특별 교육인데 밑에 읽어보죠. 프레스 특성과 위험성. 그 다음에 방호 장치는 무슨 말이야? 방호 장치. 방호 장치가 뭐고 보호구가 뭔지 또 기억해 보죠. 기계 설비의 방호 장치 보호구. 선생님 차 있죠? 보호구는 개인한테 작업자한테 하는 거고 방호 장치는 그거에 다치지 않게 기계에다가 물탈이나 이렇게 끼임 방지 이런.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둘 다 인간을 보호하는 건데 여기 연삭기가 있어요. 연삭기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삭기에서 칩이 튈 수가 있죠. 네. 연삭기에다 보호 덮개라고 하는 걸 설치하죠. 그건 뭐야? 방호 장치. 그러니까 방호 장치는 기계에 직접 설치하는 거죠. 보호구는 만약에 연삭기에 방호 장치, 즉 덮개, 안전 덮개 설치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튈 수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앞에다가 뭐 용접용 보안면이나 뭐 보안경을 썼다. 네. 그건 뭐야? 보호구 착용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얘가 기계에 직접 설치하는 거고, 브로자 안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만약 실패했을 때 진짜 2차적으로 하는 게 뭐야? 개인적 보호구 설치하는 거죠. 인간한테 이렇게 보는 거죠. 둘 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방호 장치니까 지금 어디야? 프레스에 설치했겠죠. 네. 그 다음에 3번에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4번에 국소 배기 장치 및 안전 설비인데, 국소 배기 장치는 무슨 말이야? 국소 배기니까 일부분을 밖으로 빼는 거죠. 이건 유해 가스나 무슨 유해 분진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네. 그다음 5번 프레스 안전 기준에서 프레스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네. 정답은 4번인데 넘겨볼게요. 거기 보시면 특별 교육 대상이 지금 전체가 작년까지는 40개 있었거든요. 특별 교육 대상 작업이 몇 개 있었다고? 40개. 근데 올해 39개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 법의 불빈지 몰라도 1호부터 40호라고 또 써 있어요.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과도기 같은데 이 법을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불비라고 해서 준비되지 못한 미스테이크도 있거든요. 현재 제가 오늘이 지금 이제 2월 달이잖아요. 거의 2월인데 2024년 2월인데 1호부터 40호까지 써 있고 밑에 또 표시는 39호까지밖에 없어요. 하나 좀 뺐는데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거기 보시면 11호로 써 있죠. 네. 108페이지에 따라해봐. 동력에 의해서죠. 동력이 무슨 말이에요? 모터. 작동되는 프레스 기계를 몇 대,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은 특별 교육을 받는 건데, 어떤 교육을 받냐? 같이 보죠.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 안전 작업 방법, 프레스 안전 기준. 요거 언제 물어보는 거냐면 3차 들어갈 때 잘 물어봐 이거. 네? 3차죠. 2차 때는. 2차 때도 물어볼 때 있죠. 3차. 그 다음에 그 35호라고 돼 있죠. 네.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죠. 네. 다시 한번 허가 물질 또는 뭐야?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제조 취급 작업할 때는 취급 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고, 유해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또 뭐야? 국소, 배기장치 및 안전 설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35호에 해당하죠. 그래서 아까 그 지문에서 보시면 나온 게 있어요. 나머지 거기 보시면 제가 36호, 37호, 38호 39호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좀 이렇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OJT가 나왔습니다. OJT. 그 다음에 OFJT가 있죠. 이거 OJT하고 OFJT하고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지금 제가 선생님들하고 하고 있는 게 뭐야? 산업 아닙니다. 아, OJT야, OFJT야. 오브 오프제이티. 오브 OFJT? 온더 잡 트레이닝 OJT잖아요. 이거 뭐야? 맨투맨이죠? 옆에 딱 붙어가지고 너 한번 해봐. 똑바로 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OJT 아니야. 근데 OJT의 장점도 있겠지만 일일이 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상사가 좀 똑똑해야 되는데 멍청한 상사한테 배우면 어때? 같이 멍청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복불복이지. 그래서 보통 이제 교육은 이렇게 시키면 또 한 사람밖에 못 시키죠. 또는 소수 몇 사람밖에. 그러다 보니까 다수를 교육할 때 어떻게 해? 지금처럼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는 거 있죠? 강의식으로 하는 게 막 오프 JT. 즉 작업 현장에서 현장 직무 교육. on the job training이죠. 오프 JT는 뭐야? 현장이 아닌 어떤 강의실에서 어떤 강당에서 하는 게 오프 JT죠. 오프 JT. 그래서 보시면 on the job training과 오프 the job training의 장점으로서 아니구나. OJT에 비하여 OJT는 현장 교육이죠? 네. 직무 교육이라고 하는 현장 직무 교육인데 직장 내에서 하는 훈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직장 외에서 받는 OFJT, 뭐 강의식 교육인데 OFJT의 장점, 밑줄 한번 쳐볼게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거야? OFJT니까 직장 밖에서 받는 교육이죠. 직장 밖의 교육. 직장 내 교육은 뭐야? OJT. 직장 밖의 교육은 뭐야? OFJT. 됐죠? 그래서 on off인데 해봐. on off. on은 뭐야? 직장 내에서. off는 직장 밖에서 받는 교육입니다. 직장 외에서 받는 교육인데 그럼 직장 밖의 교육이 off야. 장점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한번 읽게 시키겠습니다. 선생님들 읽어보죠. 장점은 박스. 기억. OJT 훈련 아니야 그게 아니고 30번 문제에서 지문. 기억. 기업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 그러면 OJT는 온더잡이잖아. 온은 어때? 온더잡은 직장 내에서 하는 거니까 맨투맨이 많지. 네. 그러니까 소수밖에 안 돼. 아무리 해봐야. 그렇지만 다수가 가능하죠. OFJT가 맞네요. 그다음. 예, 개개인에 적합한 지도 훈련이 가능하다. 아 이러려면 OJT 해야죠. 온더잡 트레이닝 해야 되죠. 그다음. 이거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직장 내에서 하게 되면 어때? 내가 막 일을 하다 보면 신병 왔어? 일로 와봐 이러면서 또 뭐 말 시키기도 하지만 OFJT는 어때? 오프 더 잡 트레이닝은 따로 이렇게 강의실에서 쭉 그냥 교육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에 또는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겠죠. 그다음. 예,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할 수 있다. 그렇죠. 네. OJT 같은 경우는 직접 상사밖에 안 되지만 OFJT는 직장 밖에서 어떤 강사들을 초빙할 수 있죠. 그 정답 몇 번이야? 밑에 거기 장단점이 다 있죠? 네.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31번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열심히 떠든 게 이제 뭐냐? 그 하인리 있잖아. 네. 그 얘기 한번 찾아보자 우리. 공부한 거 티 좀 내보게. 123페이지. 예상 문제 1번 있죠? 네. 예. 그거 한번 지금 풀어보실래요? 프랭크 버드 주니어의 재구성 비율에서 잠재적 위험 비율 얼마인가? 몇 시지? 몇 시인데? 이게 법령 강의할 때보다 문제 수가 훨씬 빨리 나가죠? 좋네요, 아주. 푸신 분은 저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보겠습니다. 설명 금방 끝납니다. 하이니는요, 수천 건의 사고를 목도한 다음에 어떤 결론을 냈어요. 이게 업적인데, 그 유명한,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능인데, 하이니의 그 재해 비율이죠. 무슨 비율? 재해 비율입니다. 재해 유형이 어떤 게 있어요? 사망에 준하는 중상이 있죠. 크게 다친 거죠. 그 다음에 경상자가 생길 수가 있죠. 가벼운 부상. 네. 몇 가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무상의 무손실. 이걸 뭐라 그래?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아무것도 망가진 게 없죠? 네. 무상의 무손실이 생길 수가 있죠. 맞아요? 여기 얼마였어요? 비율 따져보니까 1대 29대 300. 그래서 전체가 330건의 비율이 나오죠. 330건을 조사한 게 아닙니다. 수천 건을 조사했을 때 비율이니까 우리가 10건이 생기고 20건이 생겼으면 이게 비율상으로 1대2죠. 그 1대2라고 한 건, 두 건 생긴 게 아닙니다. 비율상으로. 그래서 제 비율입니다. 해봐. 1대 29대 300. 한 번 더. 1대 한 번 더. 300. 이것도 모르시면 솔직히 그 안전관리를 공부했다라고 하면 안 돼요. 하인의 제입이 얼마? 1대? 그래서 전체 330건이 되죠. 더해버리면.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게 시사하는 의미가 뭐야? 무상의 무손실. 아무 일도 안 생겼어. 하지만 사고는 난 거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누가 다치는 건 아니야. 사고는 발생했어. 하지만 재해 종류 중에서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것도 망가진 게 없어. 몇 건이. 300. 그런데 이런 300건의 니얼 액시던트, 아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슨 사고? 발생했을 때 몇 건, 29건의 가벼운 부상자가 생긴대. 그리고 한 번에 사망 또는 중상이 생긴대. 그러면 이런 아무 일도 안 생겼다고 했을 때 자꾸 넘어지다 보면 다리가 부러질 수가 있겠지. 넘어지다 보면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겠지. 이런 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더 쉽게 얘기하면 방구가 잦으면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 이걸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면 1대 29, 300에서 강조하는 게 어디야? 이 숫자 3개 중에? 300이지? 아, 이거는 사람들이 경각심 일으켜. 누가 죽었대. 누가 병원에 입원했대. 누가 다쳤대. 이거는 이미 사람들이 위험을 감지했지.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도 안 다쳤어. 우리가 물건 깨진 거에 대해서 신경 별로 안 쓰거든. 그거 뭐 돈으로 어떻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사람이 다치는 게 위험한 거야. 그래서 잠재적 위험 따라해봐. 잠재적 위험. 거기서 잠재적 위험이라는 말을 잘 봐봐. 잠재적. 얘는 이미 위험하잖아. 얘가 바로 뭐야? 잠재적 위험이야. 사람이 안 다친 거를 잠재적 위험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야. 그럼 잠재적 위험 비율을 물었어. 하인이는 얼마? 330건 분의 300이지. 그래서 시험에서 하인이의 잠재 위험 비율이 얼마냐면 330분의 누구? 300을 얘기하는 게 하인이야. 사람이 안 다치더라도 그게 위험하다고 보는 거지. 그게 뭐야? 잠재적 위험. 그러면 버드는 하인이와 똑같이 재해 비율을 따졌지. 재해 비율. 버드의 재해 비율. 얼마야? 1대 20대 300대 600. 천천히 다시 한번. 1대 1대 29대. 29대? 20대가 없어. 1대 10대 23. 더 해봐. 640. 641건이지? 인생에서 10대도 참 기억이 나. 중고등학교 때. 30대도 기억이 나는데 20대가 기억이 안 나. 너무 빨리 지나가지? 그래서 20대가 기억이 안 나더라. 그래서 1대, 10대, 30대, 600이야. 20대 없어? 20대 없어요? 그러면 이 숫자를 모르시는 분이 거의 절반은 돼요. 선생님들 중에. 얘는 세계에서 내가 기억해. 어때? 뭐 사망, 중상, 경상, 아무 일도 없었어. 이거지? 얘는 왜 4개야? 1이 뭐야, 1이? 사망. 1이.
사망 더해. 사망이나 중상이야? 시험 뭐야? 경상. 여기까지는 그 위험한 걸로 이제 인식하지. 왜 위험하다고 생각해? 사망이나 중상이나 경상이 있으니까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니까. 그 30은 뭘까요? 물적인 우선 아니 30하고 600은 숫자가 좀 크잖아. 얘는 뭐냐고 30은. 무상해인데 사람을 안 다쳤어. 600도 뭐야? 무상해야 둘 다. 사람을 안 다쳤어. 그러면 잠재적 위험은 누구야 바로? 30과 600이 잠재적 위험이야. 사람이 안 다쳤지만 얘 조심해.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런데 30과 600을 구별한 이유는 하인이는 그냥 무상해 무선실로 갔지만 이런 경우 있죠. 사람은 안 다쳤지만 딱 했을 때 뭐가 깨질 수 있겠죠. 손실. 물적 손실을 얘기하는 거야. 얘는 무손실. 사람이 안 다친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야? 안 다쳤으면 잠재적 위험. 그러면 잠재적 위험 비율은 얼마일까? 버드는 641건 중에서 630이 되겠지. 사람이 안 다쳤지만 그걸 더 강조한 거야. 하인의 버디 업적은요, 사망자가 한 건 생겼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야. 300건에 아무 일도 안 생긴 사건을 주목해라. 이게 뭐야? 잠재적 위험. 630건에 사람이 안 다친 거를 주목해라는 거예요. 바로 잠재적 위험이야. 이걸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들어왔거든. 제가 계속 찍고 있어요. 나올 거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볼 거야. 출제 포인트 다시 한번. 하인의 잠재적 위험별은 얼마? 330분의 300. 한 번 더. 1대 29대 300이니까 330이 되지. 그 중에서 얼마? 300. 버드는 641건 중에서 630. 130. 아니, 그럼 이왕이면 애우시면 좋겠고, 애우지 못하면 이 비율이라도 기억하셔야 돼. 버드는 20대 없다. 1대, 10대, 30대, 600. 한 번 더. 버드는 1대, 10대, 30대, 600. 더 해봐. 641건. 위험은 누군가 다친 거지. 다치지 않은 것은 뭐야? 잠재적 위험. 따라서 비율상으로 641건 중에 630이 잠재적 위험 비율. 정답은 5번이지?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출제 우리 시험에 아직은 안 들어왔는데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